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김 변호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의뢰인 제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웃고 이렇게 떠들긴 하지만 이게 채권자들한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좀 무시무시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사건이고요. 30대 남성 미혼 부모님이랑 함께 거주하고 계시네요. 월소득 225만 원. 근데 채무가 1억 4천만 원. 다 코인으로 확인되고 재산은 그렇죠. 따로 없어요. 원칙적인 변제는 이제 우리 알잖아. 네. 얼마야? 225 빼기 115. 그러면 110. 36개월. 그러면 4천만 원 될 4천. 거고. 그러면 변제율이 28%. 되겠어요? 애매한데 회생 의원에 따라서 좀 안 될 것 같긴 하고. 최저 변제율에 근접하긴 한데 네. 그럼 주식 코인 했는데 30%만 갖겠다? 이게 법원에서 이게 통과가 될 거냐고. 그래서 보정이 어떻게 나왔어요? 보정 내용이 대출금 사용처, 카드 사용처, 그 다음에 가상화폐 사용처, 변제금 상량.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보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대부분 다 주식 도박 네. 코인을 썼다 그랬잖아요. 청산가치 반영하라는 거야. 그럼 청산가치 얼마 반영해야 돼? 1억 2천. 그죠? 전액 코인을 거의 다- 전액 반영하라는 거야. 225만 원 받는 사람이 110만 원씩 60개월을 내도 6,600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전액 반영하라는 보정을 우리가 어떻게 맞추냐? 개월수를 60개월 개월수 60개월의 한도니까. 그쵸. 개월수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1억 2천을 다 갚아라라고 하면 일단은 계산하기 편하게 200 곱하기 60개월이면 1억 2천 딱 맞추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살아? 25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30대 남성이 어떻게 살아? 법원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보정이 나오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수정을 해서 다시 변제 계약을 바꿨죠? 수정 변제 계획안은 225만 원에서 최저 생계비가 115였는데 100만 원으로 살겠다고 한 거지. 그건 몇 개월? 60개월. 그쵸. 그러면 7,500만 원. 응. 딱 그럼- 반 정도 갚는. 그쵸. 변제 계획안이 한 53%좀 된단 말이야. 이건- 이게. 됐을 것 같은데 왜? 그죠. 네. 이런 방구도 없이 기각을 한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그 기각 사유를 한번 읽어보시죠. 기각 사유는 개인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무자의 투자로 인한 손실을 채권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개인 채무에 대한 편파 변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점. 이게 기각 사유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그냥 쉬워. 채무자가 투자를 해서 네. 따면 누구 돈이야? 내 거. 그지? 그럼 꼴면 누구 돈이야? 네 거. 꼴어도 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봐봐. 채무자의 투자로 인한 손실을 네. 채권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거잖아. 따면은 내가 가져가는 거고 꼴면은 회생하면서 손 들어버린다는 거야. 아 그러면 채권자만 손해니까. 채권자만 손해인 거지. 음. 따면은 네가 가져갈 거니까 이런 것도 네가 책임을 져라. 근데 너는 여기서 단기간에 1억 4천이라는 빚을 만들어 놓고 네가 잃었다고 회생 신청하는 게 말이 되느냐. 심지어 이 사람이 회생 신청하기 바로 전에 추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빌린 돈을 갚은 거야.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회생 신청하기 바로 전에. 바로 전에 채권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가족이니까. 이 돈 그냥 엄마한테 줘버리고 회생계획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이 돈을 깎아주세요라고 하니까 이거는 불성실하다는 거야. 악용한다는 거야. 저 엄마한테 2천만 원 맡긴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겠는데 사실은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여버려. 이거 빌려가지고 내 가족들 빚 다 갚고 네 거는 좀 깎자.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해. 네. 편파 변제는 부인권 행사, 그러니까 변제 행위라든가 증여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청산 가치가 1억 2천인데 너 7,500만 갚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기각 내버렸어요. 발전 없으시네요. 근데 아까 이 전의 사례는 30% 갚겠다는데 그렇죠. 그건 또 개신하고 또 그러니까. 인용됐잖아. 법원 잘 만나고 의원 잘 만나야 되는 것도 그거네요. 막 다이렉트로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사실은 요 부인권 행사 대상 신청하기 바로 직전에 이빨 빌려가지고 엄마 빚만 안 갚았으면 그쵸. 내가 봤을 때 좀 봐줬을 것 같아. 이 2천만 원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 의뢰인한테 전화를 해서 두 개가 문제가 된다. 변제금 상향하라는데 좀 모자란 것 같고 엄마 빚 대신 갚은 거 이거는 돌려놔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회생 못 하겠다는 거야. 왜? 한 9천만 원 갚게 되니까 225만 원 버는 사람이 9천만 원을 어떻게 갚냐는 거야. 한 달에 150만 원. 근데 사실 그러면 회생 안 하면 뭐 할 거야?
방법이 없죠. 방법 없죠. 어차피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 아니란 말이에요. 225만 원 버는 사람이 1억 5천 원 어떻게 갚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 남은 거는 워크아웃밖에 없거든. 워크아웃 하면 깎아줘? 다 내야죠. 안 깎아줘. 그럼 또 140만 원씩 8년이야 8년. 몇 개월. 차라리 내가 봤을 때 회생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해도 파산도 안 되나요? 되겠냐? 그게? 그렇죠. 7,500만 원 갚는 것도 더 갚으라고 하는데 파산을 안 갚겠다는 건데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 되겠냐고. 당연히 안 되지. 30대 남자가 근로능력도 제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보면 났어. 그 법원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 이 사정에 따라서 회생위원회 성향에 따라서 코인, 도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변제율이 오락가락 해요. 근데 원칙적인 거 하나는 있어. 원칙적으로는 다 갚아야 되는 거야. 그쵸. 대신에 최선을 다해 변제에 노력을 하고 진술서를 정말로 불쌍하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불쌍하게. 진짜 반성의 기운을 막 담아서 그 다음에 막 그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해서 법원을 설득한다면 적은 변제율로도 가능해. 뭐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각나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얘기한 기각사유네요. 요즘에는 법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든 좀 게시를 내고 인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코인 주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반성의 마음이 충분하지 않거나 변제율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요즘은 기각낼 거예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또 기각난 사례지만 극복한 사례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